첼토피언입니다. 중증 아토피 시절에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막 경과가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 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 제가 있었던 병동이 혈액종양내과였어요. 아토피에도 많이 쓰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이런 거를 쓰시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고 투약하기도 했고 양의학을 진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얼굴에 막 조그만 피부염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무조건 스테로이드를 발랐어요. 왜냐면 그걸 바르면은 바로 싹 나으니까. 그래서 피부염이 좀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한테도 야, 너 빨리 스테로이드 발라. 왜 안 발라?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권하던 그냥 그야말로 신봉자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그 접촉성 피부염처럼 진짜 손톱만하게 올라온 게 제 아토피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 딱 올라왔을 때도 저는 당연하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고 근데 발랐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피부과에 갔고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 또 약을 먹고 그걸 한 3차례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먹고 바르면은 좀 가라앉는 듯 하다가 약을 끊으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뭐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고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피부과 선생님이 처음에는 그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애기들 발진처럼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확 없어지는 그런 걸 처음에 의심하셨었거든요.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가려워하고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막 더 번지고 그래서 그건 좀 아니고 그냥 아토피 같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고 바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안 나으니까 계속 등급을 올려가고 약도 더 많이 주고 저는 간호사잖아요. 진짜 나 이러다가는 나중에 막 면역 억제제도 먹고 안 되면 그 듀피젠트라고 표적 치료제 그거를 뭐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무서워진 거예요. 그리고 막 스테로이드를 또 오래 쓰면은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약을 안 먹어야겠다 하고 탈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끊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한 2개월 정도 제가 민간요법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아토피라는 것 자체가 워낙 앓은 사람도 많고 뭐 완치된 사람도 너무 많아서 누가 이걸 먹고 나아졌다 누가 이걸 바르고 나아졌다라는 게 진짜 카더라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완전 제 얼굴 막 난리 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맨날 긁고 또 이제 급한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토피에 좋은 거, 뭐 완치, 뭐 음식 뭐 이런 거 다 검색을 했는데 그 알로에 있잖아요. 알로에가 일단 피부 진정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마시면은 피부뿐만 아니라 면역력 자체에 되게 좋대요. 그 김정문 알로에 있잖아요. 그거를 막 마셨어요. 그 한 병이 되게 비싸거든요. 거의 한 6, 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한 몇 병을 막 이렇게 해놓고 누가 이걸 먹고 나았다더라 또 하는 그 말에 또 흔들려서 그거를 또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알로에 주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맛있겠다 싶었는데 진짜 역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걸 먹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고 알로에 겔만 바르고 그래도 가려움은 계속 심해졌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안스테라고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먹고 효과가 좋았다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있었어요. 약간 한약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괜한 비방이 될까봐 이름은 말을 안 할게요. 그것도 가격이 꽤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또 들었던 생각이 그래도 한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라는 마음으로 또 주문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피부 면역에 좋다 뭐 T세포 뭐 하면서 좀 약간 전문 용어로 막 이렇게 써있는 그런 화장품도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혹해서 그것도 사고 막 뿌리고 바르고 온갖 난리를 폈었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저는 더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열이 얼굴에 뜨는 느낌이 계속 들고 막 붓고 빨개지고 특히 밤에 너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막 어느 정도였냐면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니까 밤 8시, 9시부터는 잠을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냥 바로 그때부터 넷플릭스 보고 다른 거에 집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부는 더 심해졌고 매일매일이 진짜 너무 죽고 싶었어요. 진짜 피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피부가 아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진짜 그때 엄청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너무 또 안 좋아지니까 저희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더 나빠지기만 한다 피부 전문 한의원 같은 데 가보라고 저한테 되게 권유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간호사잖아요. 근데 저는 한약을 먹고 간 수치 이렇게 빵 뜬 사람들 환자분들이 뭐 어디 한의원 좋다 그래서 무슨 뭐 달인물 뭐 녹용
이런 거 마시고 더 안 좋아진 케이스를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의학에 불신이 있는 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니다 하면서 막 엄청 버티다가 제 얼굴이 갑자기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얼굴이 막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무겁지? 막 눈이 왜 이렇게 안 떠지지? 하고 제가 거울을 봤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얼굴로 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놀랐었거든요. 남편도 이제 제 얼굴 보더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도 와, 나 이러다가 진짜 평생 이 얼굴로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무서움도 들고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한의원을 가게 됐어요. 가기 전에도 맨 처음 전화해서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근데 제가 진물이 너무 많이 나는데 진료 받다가 진물이 묻을까 봐 걱정된다 라는 게 제 첫 번째 문의였어요. 그러신 분들 많아서 괜찮다, 안심하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의원에 가게 된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제가 2차 감염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피부나 이런 손톱 같은 데에 세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정상상제균총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사는 세균들이 있는 건데 제가 막 긁어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서 이 세균들이 거의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 거예요. 맥박수가 진짜 빨랐었어요. 원래 정상 맥박수는 60회에서 100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120회, 130회까지 올라간 거예요. 밤에 잘 때 제가 막 오한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그것도 감염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저는 막상 그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 그 증상이 감염 증상이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뭐 감기 걸렸나? 뭐 너무 아이스팩을 끼고 자서 그런가? 라는 생각밖에 못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2차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한약을 써야 되는데 한약으로 안 잡히면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좀 처방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한약으로 좀 잡힌 케이스긴 했는데 그렇게 저는 한의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한약을 먹고 그 직접 가서 침도 맞고 뜸처럼 이렇게 뜨기도 하고 그 원장님이 제 피부 병변을 딱 보더니 그러니까 속 안이 차가워서 여기서 열을 잡아주지 못해서 그 열이 위로 이렇게 뜨는 거래요. 그래서 상체에 집중적으로 염증이 올라와 있고 또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위쪽에 염증 질환이 많을 거래요.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를 말씀을 드리면 또 귀가 갑자기 이명 들리고 귀에 막 물찬 느낌 있잖아요. 청력도 실제로 떨어지고 돌발성 난청까지 이렇게 동반이 되어서 또 이비인후과에서 막 제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메니에르증이었는데 어지러움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다 위쪽으로 염증이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와씨 이거 대박 뭐 이렇게 잘 맞추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의원 치료를 시작을 했고 갔다 오고 나니까 또 조금 붓기가 빠진 느낌이 있긴 한데 여전히 제 얼굴은 부어 있었고 어느 정도로 부어 있었냐면 얼굴을 이렇게 누르면은 그러니까 진물이 그냥 퐁퐁퐁퐁 하고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맨날 진물 냄새 막 맡고 침대 이런 데 다 묻고 그냥 지저분함의 결정체였죠. 뭘 먹을 때도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너무 부어갖고 안 벌려져요, 잘. 죽 같은 거 뭐 이렇게 먹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각질이 딱 생기면은 호전 신호라고 하거든요. 각질 이 시기가 진짜 오래 가요. 보통 우리가 스킨케어 할 때 각질 케어 한다고 하잖아요. 스크럽하고 이거는 그 각질이 아니에요. 그냥 와, 또 인간이 이렇게까지 각질이 생길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각질이 생기거든요. 특히 목에 각질 엄청 생겼을 때는 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아팠어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온몸이 그렇게 변한 느낌이었고 남편이 저보고 그 그루트 있잖아요. 그루트 같다고 각질 뭐 이런데 얼굴 같은데 맨날 있으니까 아침에도 각질 그거 청소하느냐고 청소기 이렇게 돌리면서 진짜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울었었어요. 그냥 내가 평생 이러고 살까봐 저는 그게 가장 무서웠고 또 제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이렇게 각질들이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막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또 엄청 가려워요. 진짜 얼마나 가렵냐면 너무 긁고 싶잖아요. 긁으면은 각질이 막 후두두두 떨어지는데 엄청 아파요. 근데도 그 가려움을 못 참아서 계속 긁어요. 유튜브에 맨날 뭐 아토피 뭐 관리, 아토피 완치 이렇게 찾아보면은 명의라고 불리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아토피 절대 긁으면 안 된다. 긁으면은 피부 회복이 늦어진다. 네, 물론 저도 알거든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토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아토피의 가려움은 일반 가려움이랑 진짜 달라요. 제가 한번 그 가려움을 참아보고자 진짜 엄청 참았었거든요. 이게 안 끝나요. 막 진짜 온몸에 혈세포가 다 쭈뼛쭈뼛 서는 느낌이랄까? 이거를 안 긁고 배겨? 라는 그런 느낌? 참을성의 문제, 뭐 개인의 인내심 문제가 절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왕 이 치료를 시작했는데 견뎠죠.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말이 그 얼굴이 가장 먼저 깨끗하게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얼굴이 진짜 빨리 깨끗해졌고 근데 제가 얼굴에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발라서 그런가 얼굴은 아직까지도 그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다 낫고 나서도 얼굴엔 이제 지루성 피부염으로 아예 변해서 볼이랑 여기 이마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한 2년 정도 한의원 말고 다른 치료를 하면서 개선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어쨌든 그 시기를 지났고 그렇게 저는 피부가 나아졌어요. 그 기간이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한약을 먹었던 기간은 9개월 정도이긴 하지만 다른 영상에 제가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너무 길었는데 진짜 끝까지 봐주신 분들 계시나요? 감사합니다.